네, 건축법의 핵심 용어 38번째는 범죄 예방 기준, 그 다음에 소음 방지 경계벽, 소음 방지용 바닥. 요즘 우리 아파트 같은 데서 이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이 생기고 큰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음 차단 바닥으로 최근에는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관련 규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범죄 예방 기준이라는 게 우리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범죄 예방 기준, 이런 게 뭐냐면 창을 만들 때는 이렇게 우리 철창을 달아서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또는 건물의 외벽에다가 배관을 하죠. 가스 배관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주차장에다가 CC카메라 달고, 이런 게 범죄 예방 기준입니다. 그럼 이런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건물이 기본적으로 주택입니다. 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원룸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은 범죄가 많이 생기니까, 자, 여기 일종근생 중에 소매점이라는 게 편의점 같은 거, 편의점. 그다음에 다중생활설이 이게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설 고시원. 그다음에 숙박시설로 500제곱미터 이상의 큰 고시원들. 다중생활설 고시원도 둘 다 범죄 예방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자, 문화및 집회 같은 것들이 뭡니까? 문화및 집회면 우리 기본적으로 뭐 공연장 같은 것들, 집회장, 예식장인데 여기서 동식물원은 제외입니다. 자, 교육시설, 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범죄 예방 기준이 있어서 CC카메라 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오피스텔 같은 거, 청소년들이 수련 생활하는 수련실, 이런 것들은 범죄 예방 기준인데, 자, 조금 보시면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거주하는 주택들, 자, 우리 편의점 같은 소매점,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문화 및 집회 공연장, 교육 연구시설 학교 같은 경우도 범죄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범죄 예방 기준을 지켜야 된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소음 방지 경계벽. 자, 이제 범죄 예방 기준이 아니라 소음 방지 경계벽이 있고 소음 방지용 바닥도 있습니다. 자, 일단 소음 방지 경계벽은 기본적으로 이런데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은 옆방의 소음이 들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소음 차단할 수 있는 경계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택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들의 경계벽, 다가구 원룸 같은 것들의 경계벽도 소음 방지용으로 해야 되고,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우리 환자 이렇게 조용히 쉬어야 되기 때문에 소음 차단 경계벽으로 해야 되겠죠. 학교의 교실도 공부해야 되고, 숙박시설도 조용히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소음 차단으로 해야 됩니다.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시나 신생아실, 그 다음에 이종근생 중에 다중생활설, 여기 이종근생 중에 다중생활설이면 고시원으로 500제곱미터 미만짜리들, 그 밖에 노인들이 거주하는 이런 것들은 소음 방지용 경계벽으로 해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 판매시설 같은 백화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매시설, 백화점, 상점의 경계벽은 소음 방지용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 같은 것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자, 침실, 병실, 객실, 교실, 공동주택의 경계벽, 다중생활설, 산후조리원, 노인들이 거주하는 이런 경우는 소음 방지용 경계벽을 해야 되는데, 판매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판매시설, 상점 간의 경계벽은 아니다. 하나 더 보시면 소음 방지용 바닥입니다. 이번에는 바닥 자체를 소음 방지용으로 하는 것. 자, 다음의 건축물의 층간 바닥은 소음 방지용 바닥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화장실 바닥은 소음 방지용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 소음이 위층 소음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법을 개정을 하면 화장실 바닥도 소음 방지용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될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화장실 바닥은 소음 방지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빼고 나머지 바닥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들이나 뭐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다중생활설, 사이즈가 작은 거, 큰 거 둘 다,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다중생활설, 오피스텔, 이런 공동주택 같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층간 바닥을 소음 방지용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침실, 병실, 교실은 아까 좀 전에 소음 방지용 경계벽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 소음 방지용 이런 거, 뭐 임산부실에,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의 경계벽 이런 것들은 경계벽 자체를 소음 방지용으로 하는 거지, 이 바닥 자체를 소음 방지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거 하나 예상 문제로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소음 방지용 바닥을 설치하는 건물이 아닌 것은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5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다가구주택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혼동되지 않게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침실, 병실, 교실, 객실 같은 거, 뭐 산후조리원 같은 거, 산후조리원 같은 것들은 소음방지용 경계벽이지 바닥은 아닙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우리 범죄 예방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건물도 있었죠. 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음 여기 범죄 예방 기준을 지켜서 건물 져야 되고, 자,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면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이런 절도 같은 사고가 나니까 CC 카메라 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다중생활시설도 해당됩니다. 네, 그런데 자, 문화 및 집회 중에 동식물원하고 전시장 같은 경우는 제외였었으니까 이 5번을 답으로 보시면 그 동식물원은 제외된다. 범죄 예방 기준을 지켜야 되는 문화 및 집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느낌이 범죄 예방 기준이면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 거주하거나 공부하는 공간이지 물건 파는 공간. 근데 여기 동식물원은 말 그대로 동물원, 식물원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기준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건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제 건축물의 가구 세대 간의 소음 방지 경계벽. 자, 소음 방지 경계벽에는 객실, 침실, 교실 들어가죠. 의료시설, 병실도 들어가는데 판매시설, 백화점의 상점 간에는 경계벽을 소음 방지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자, 공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한 대로 도서관 가서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 올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십니다. 자, 관련 내용들을 자료를 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에도 책자라는 게 있는데 이 책자는 이미 이제 품절이 돼가지고 판매 마감이 됐고 이거를 제가 파일로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 이메일 주소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받으셔가지고 보셔서 이게 공법의 가장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하고 먼저 무료로 공부하신 다음에 유료로 책자 같은 걸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공법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두꺼운 교재가 조금 있습니다. 200페이지 분량 구입을 원하시면 요 금액에 배송비 포함이기 때문에 구입 의사를 문자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